테슬라 모델2 소문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저가형 모델인 모델2가 올해 충격적인 가격인 17,999달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가격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테슬라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발표에 따르면 모델2의 대량 생산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기가 프레스 기술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2가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이 될 것이며 목표 생산량은 4,200만 대로 모델3와 모델 Y의 총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의 과장된 발언이라고 의심했지만 테슬라가 차세대 차량을 위한 새로운 기가 프레스 다이캐스팅 머신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델2의 디자인은 많은 놀라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속도는 모델 Y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델2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렴한 가격과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첫 번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테슬라의 오랜 팬이든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든 누구나 저렴한 가격의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소식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계획 변경과 취소, 그리고 부하를 거쳐 마침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모델 2가 생산 중이며 언제든 출시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즉각적인 판매량 증가를 목표로 테슬라는 이 모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델 2를 둘러싼 소문은 점점 더 놀라워지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순간에 유출된 정보들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델 2는 모델 Y와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지만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바로 기존 모델 Y에 사용된 6,000톤의 기가 프레스보다 훨씬 강력한 새로운 기가 프레스가 도입된 것입니다. 6,000톤 기가 프레스는 70개의 개별 부품을 2개의 대형 주조 부품과 구조적 배터리 팩으로 대체해 모델 Y의 생산 비용을 40% 줄였습니다. 하지만 모델 2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새로운 기가 프레스는 차량 하부 전체를 단 한 번의 주조로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심지어 5대의 차체를 동시에 주조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In a single casting machine, we could do like 5 at a time or something. You know, I'm trying to think like how do you scale castings because you got liquid metal, metal's got to cool, and then you've got to automate, you know, getting all the bits and pieces off the casting so it's usable, like real fast. And then I guess maybe we need to like just get even bigger casting machines. Sure, why not? You know, down, yeah, let's 50,000 tons. 이 5만 톤 기가 프레스는 현재 기가 프레스보다 8배 이상 강력하며 생산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델 2는 모델 3보다 더 작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매우 짧아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는 형태로 차체를 일체형으로 주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에 최적입니다. 기가 프레스 기술은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구조적 강성을 높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십 개의 용접 부품을 단일 주조 부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합니다. 내장재와 외관, 배터리의 획신적인 개성과 결합하여 모델 2의 가격이 17,999달러로 설정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획기적인 생산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모델 2는 전기차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So I mean, we got to jam the liquid metal in, cool it down real fast, like real fast. 모델 2의 세부 사항을 깊이 파헤치기 전에 모델 2의 차체 프레임을 만드는 첨단 기가 프레스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혁신입니다. 먼저 공정은 원료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순수 알루미늄 인곳과 이전 주조에서 남은 알루미늄을 약 850도섭시에서 용해합니다. 이후 액체 금속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단열 튜브를 통해 750도섭시에서 850도섭시를 유지하는 별도의 밀폐된 용해로로 이동시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가 프레스는 알루미늄 합금을 처리하기 위해 두 개의 용해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천연가스를 사용해 약 850도섭씨에서 금속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전기로 가열하여 750도섭씨에서 850도섭씨를 유지하며 액체 금속을 보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용해로 내부는 산화물 형성을 방지하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질소가스로 채워집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아르곤가스, 회전식 탈기 장치,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필터를 활용해 불순물과 25마이크론보다 큰 입자를 추가로 제거합니다. 원료 준비가 끝난 후에는 주조 몰드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주조 주기 전에 기가 프레스는 몰드 표면에 윤활제를 바릅니다. 로봇이 약 35ml의 대두유를 얇고 균일한 층으로 몰드에 분사하는데, 이는 마치 오븐 트레이에 기름을 발라 완성된 부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후 시스템은 진공 흡입을 통해 공기를 제거하고 액체 알루미늄을 보관로에서 기가 프레스의 주입 챔버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액체 금속은 고속 피스톤을 통해 몰드 챔버로 주입되며, 피스톤은 주입 전 약 8ml의 오일로 윤활 처리됩니다. 알루미늄이 주입된 후에는 몰드 안에서 굳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주조된 부품은 약 400도섭씨에서 몰드에서 밀려나와 냉각 수조에 담겨져 온도가 400도섭씨에서 약 50도섭씨로 빠르게 낮아집니다. 이 급속 냉각 과정은 일부 결함을 최소화하고 재료의 특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된 몰드는 약 185도섭씨로 냉각되고 로봇이 꼼꼼히 세척하여 다음 주기를 위해 준비합니다. 새로운 주조 주기는 현재 주기가 완료된 후 약 1분에서 2분 뒤에 시작됩니다. 남은 금속은 잘라내어 다음 용융 과정에서 재활용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X선 검사를 통해 품질과 구조적 내구성을 확인받습니다. 주조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액체 알루미늄을 주입하는 강한 압력에도 몰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는 몰드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엄청난 클램핑력을 생성해야 하며, 5만 톤의 기가 프레스의 경우 이 클램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고속 냉각 시스템, 지능형 몰드 분리 메커니즘,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품질 검사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이 규모로 적용한 적 없는 획기적인 기술 조합입니다. 최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장막을 두른 차량이 테스트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모델 E로 추정됩니다. 이 차량은 옆에 있던 모델 Y보다 확연히 작은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델 E의 잦은 등장으로 미루어 볼 때 출시일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언제든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특한 일체형 차체 설계 덕분에 모델 E는 대중시장을 겨냥한 최초의 차량으로서 생산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엔지니어는 이 저렴한 차량의 구조 부품 수가 약 8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델 Y의 200개 이상의 부품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수치로 조립 및 완성 공정을 크게 단순화합니다. 이 탁월한 미니멀리즘 설계와 5만 톤 기가 프레스의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모델 E의 생산 시간은 모델 Y에 비해 현저히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놀라운 생산 라인 외에도 모델 E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솔직히 말해 모델 E는 테슬라의 고급 모델들처럼 럭셔리한 편의 기능을 갖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죠? 모델 S에 있는 기능이 모델 E에 그대로 들어갈 거라 기대한다면 그건 꽤 우스운 생각입니다. 최근 유출된 이미지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모델 E는 해치백이 아닌 크로스오버 형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의 고급 모델들과는 상당히 다른 외관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핵심 기능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사양의 오토파일럿, 15인치보다 작을 수 있는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 지도, 내비게이션, 음성 제어를 위한 기본 연결성, 테슬라 모바일 앱을 통한 차량 제어 기능, 그리고 다른 테슬라 차량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지원이 포함됩니다. 네,
기능이 정말 많죠. 하지만 테슬라가 정의하는 더 고급스러운 일부 기능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 크기가 더 작아지고 측면 창문은 단일 유리로 제작되며 후방 디스플레이는 제외됩니다. 스피커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실내 조명은 단일 색상으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좌석은 직물 소재로 제작되며 난방 또는 냉각 기능이 없고 트렁크는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지붕은 금속 소재로 제작되며 전동 트렁크와 파노라마 유리 지붕 같은 기능도 생략됩니다. 현재 모델2에 수평 LED 조명바가 포함될지에 대한 공식 정보는 없지만 테슬라의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고려할 때 앨런 머스크가 미래 차량에 이 조명바를 적용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의 후륜 구동 버전에 이 조명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저가형 모델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디자인을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고객들이 기능 축소로 인해 실망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 공제 $7,500를 적용하기 전 약 $25,000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타협입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제때 출시하기 위해 핵심 요소에 집중하고 단순화하며 일부 세부 사항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델2는 외관과 내장재뿐만 아니라 모델 Y와 모델 3의 저가형 버전과 유사한 50에서 55kWh 용량의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델2는 더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더 작은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모델 3나 모델 Y와 비슷한 주행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차량은 최대 260마일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개선된 리튬인 산철 배터리 덕분에 약 30분 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전기차의 70%가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선도적인 배터리 공급업체인 CATL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가속 성능과 같은 사양은 테슬라가 단일 모터만 장착할 가능성이 높아 다소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테슬라 경험은 유지되지만 고급편의 기능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여러 시장에서 채택해온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저렴한 가격대의 테슬라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낮은 가격을 위해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자율주행 기능,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같은 핵심 기능이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비록 고급 모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미국 시장을 위해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2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이 공장은 모델 Y, 사이버트럭, 그리고 특히 사이버캡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인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단기간 내에 5만 톤의 기가 프레스를 갖춘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프리몬트에서 위장된 모델2로 보이는 차량들이 발견된 것은 이 공장이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선택되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렴한 테슬라 차량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그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저렴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17,999달러의 가격은 모델2가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테슬라가 마케팅에서 크게 의존해온 미국 연방 세액 공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종종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정가에 포함시켜 마치 고정된 할인처럼 표시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테슬라 고객들은 이 세액 공제를 거래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혜택이 2026년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델2의 가격 책정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연방 세액 공제 없이 테슬라는 정가에서 최소 7,500달러를 자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수년간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언급해왔지만
솔직히 말해 정부 지원 없이는 그 가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모델2를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현대 엘란트라와 같은 대중적이고 접근 가능한 차량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많은 구매자들이 모델 3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격대를 달성해야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분명히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테슬라의 저렴한 차량 여정을 되돌아보면 약간의 향수가 느껴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에 처음으로 이 차량을 언급하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테슬라의 판매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공장과 제조 노하우를 활용해 이를 현실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우선 테슬라의 저렴한 차량 출시 지연은 주로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나 운전자 없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법적 승인, 그리고 안전 규제 등이 그 장벽들입니다. 이 과정은 테슬라의 시간과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했고 결국 모델2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이 테슬라의 사명이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시점에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을 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익을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는 저렴한 차량보다 로보택시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도지코인에 몰두하며 테슬라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것과 비슷합니다. 모델2의 출시가 이렇게 오래 지연된 또 다른 이유는 BYD와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급부상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가격은 낮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야 하는데 이는 특히 테슬라가 진정한 의미의 저렴한 차량을 처음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국 이 지연은 테슬라가 이 차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모델2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올해 안에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면 특히 그들이 힘들었던 제1, 4분기, 첫 번째 분기를 지나며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모델2가 $250,000의 가격 목표를 달성하고 연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마치 신선한 새우처럼 빠르게 팔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델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